오일 가설에 대해 발표하게 된 대문고 전현입니다. 오일 가설에 대해 발표하기 이전에 제가 오일 가설에 대해 발표하게 된 이유는 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읽고 생명의 기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다윈이 설명한 계통적 진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다윈이 설명할 때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생명의 기원에 대해 DNA와 단백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오늘 이 DNA에서 단백질로 전사 번역되는 과정 중에서 꼭 필요한 이야기 중 하나인 오일 가설에 대해서 발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오일 가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배경이 필요한데, 먼저 처음으로 필요한 것이 센트럴 도그마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듯이 DNA는 복제를 통해서 우리 후손으로 전달되고 우리의 유전 형질을 물려주는 데 이용됩니다. 또한 이 DNA는 우리 몸에 숨겨진 형질들을 프로틴 즉 단백질로 전사 번역하는 과정을 통해서 몸의 형질들을 표현하게 되는데, 그 과정 중으로 제가 설명한 오일 가설은 그 과정 트랜슬레이션 즉 번역 과정의 중에 필요한 tRNA에서 필요한 가설입니다. 먼저 tRNA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tRNA는 그 RNA로 연기로 이루어져 있고, 이 연기들은 이 루프 부분에서 수소결합을 이루어서 막대기 부분에서 수소결합을 이루고 있고, 루프 부분에서는 비상보적인 연기들을 나열함으로써 루프 구조를 이루어서 여기서 결합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 결합을 할 때 안티코돈과 코돈이라는 개념이 필요한데, 이 CCG가 각각 하나의 연기인데 이 세 가지 연기가 모여서 하나의 코드를 이룹니다. 그걸 트리플렛 코드라고 코돈이라고 합니다. 이 트리플렛 코드는 각각 연기가 4개 종류 AUCG가 있기 때문에 4의 세제곱을 해서 64가지의 코돈을 가지게 되는데, 이 각각의 코돈이 코드가 의미하는 아미노산들을 결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tRNA입니다. 이 tRNA는 이 코돈에 알맞은 안티코돈을 가짐으로써 이 코돈을 인식한 후 이 어셉터 암에 있는 아미노산 애시드 즉 아미노산을 결합시킴으로써 그 mRNA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실제 폴리펩타이드로 구성해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tRNA가 자신이 만나려고 하는 아미노산과 결합하는 과정인데, 이 아미노산이 아데닐화가 되기 전에서 아데닐화가 되고 난 후에 이 tRNA와 결합하고, 이 tRNA는 찰스 tRNA라서 아미노산과 강한 결합을 하게 되는 tRNA가 되고, 그리고 AMP가 남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미노산과 결합하게 되는 찰스 tRNA는 리보솜이라는 공간에서 mRNA와 결합함으로써 tRNA를 구성하게 되는데, APE 공간에서 하나씩 들어가서 그 위에서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폴리펩타이드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림으로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코돈표인데, 이 AUG 코돈이 여기서 말했던 AUG 코돈이 메사이오닌이라는 단백질 아미노산을 코드하는데, 이 메사이오닌이 시작하는 게시 코돈입니다. 이 64개 중에 단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모든 단백질 폴리펩타이드의 시작은 이 메사이오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코돈표를 보게 되면 코돈표를 보고 생각하다 보면 뭔가 질문이라는 점이라는 게 떠올라야 합니다. 사람의 몸속에는 tRNA가 30개에서 33개밖에 있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미노산의 개수도 20여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20여 개의 아미노산들을 64개의 코돈이 지정하기 때문에 아미노산들은 코돈 여러 개의 지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tRNA 개수는 64개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의 tRNA가 여러 개의 mRNA를 인식해야 하는데, 하나의 tRNA는 상보적인 결합을 할 경우 꼭 하나의 mRNA와 결합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당시 필요한 것이 바로 오일 가설입니다. 오일 가설의 간단한 정의는 pairing between more than two nucleotides in mRNA molecules and tRNA that does not follow Watson-Crick base pair rules 라고 미국 위키피디아에 정의되었는데, 이것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왓슨-크릭 용기상을 따르지 않는 RNA의 뉴클레오타이드와 tRNA 간의 결합입니다. 설명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보적인 결합은 ATCC, 그리고 T는 mRNA의 경우
그대로 치환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61개의 tRNA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현대 워블 가설을 통해서 만들어진 염기 쌍들은 이렇게 G는 mRNA 5당 위치에 있는 안티코돈 베이스가 3당 위치에 있는 mRNA 코돈 위치와 만나는 것이 G는 UC 그리고 C는 G, C가 K2의 수식을 받았다는 거예요. C는 A 그리고 A는 UCAG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하나의 염기가 여러 가지 염기를 코드하게 됩니다. 제가 쉽게 수식한 것 말고 쉽게 정리해 보았는데 첫 번째 구아닌은 사이토신 원래 정상적으로 성도적으로 결합한다면 즉 사이토신과만 결합할 수 있지만 그 워블 mRNA 코드는 세 번째 염기로서는 우라실과도 결합할 수 있고 우라실은 아닌 구아닌 그리고 이 I라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 C, A는 이렇게 각각 정상 mRNA에서만 결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I라는 것은 그냥 고등학교 과정의 생과학에서 공부할 때는 배울 수 없는 염기인데요. 이 베이스가 무엇이냐면 아이노신의 약자로서 히포크산틴의 핵염기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그냥 A가 아데닌인 것처럼 I도 아이노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노신이라는 것이 도입되면서까지 이 워블 가설이 가능케 생명체 내에서 가능케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의의가 기억하시죠? 그 의의는 물론 워블 가설이 64개 코돈이 20개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할 점은 워블 가설이 옳다면 지금 옳다고 증명되었죠. 옳다면 그 DNA의 핵심 부분은 3분의 1, 즉 5단 방향에 있는 안티코돈이 불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심팬지들의 DNA는 인간과 99%나 닮아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도 알 수 있는 것이 단지 자리만을 차지하고 있는 DNA의 중 3분의 1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침팬지는 99%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쓸모없는 부분까지 묘사합니다. 그래서 침팬지 인간은 외형, 손, 얼굴, 발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눈코입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인간과 외형적으로 비슷한 것뿐만 아니라 유전자 발현 측면에서도 3분의 2가 비슷하고 실제 유전 형질을 드러내는 3분의 2 또한 비슷하고 그리고 쓸모없는 3분의 1까지에서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쓸모없는 흔적들이 이런 진화에 관련해서 전자생물학적 증거가 됩니다. 쓸모없는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진화의 훌륭한 흔적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딱히 중요하지 않고 이 침팬지가 자폐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 침팬지는 왜 자폐증을 앓게 되었냐면 자신의 어머니가 자기를 낳고 난 후에 침팬지 가족에서는 우두머리 수컷 하나가 암컷들과 계속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는 낳아진 후 바로 엄마가 또 임신을 해서 임신하는 과정 중에서 사회가 차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버려집니다. 그래서 아기는 엄마가 없는 상황에서 자폐증과 비슷한 증세를 보였고 그런데 엄마가 아기를 낳으러 해산하러 나오자마자 이 아기가 자폐증을 낳은 듯한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인 부달을 연구할 때 관찰한 것인데요. 제인 부달은 이 자폐증이 치유되는 것을 보고 그것에 또 놀라고 그리고 엄마가 해산하던 도중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다시 자폐증 증세를 보이면서 사회가 다시 단절되더니 그렇게 음식을 갖다 줘도 먹지도 않고 하더니 엄마가 만들어준 요람 속에서 한 5일간 버티다가 그냥 굶어서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와 99% 유전자도 동일한 침팬지가 그렇게 부모님의 모정에 감사함을 느낄 줄 아는 그런 침팬지가 되었는데 먹고자 하는 본능보다도 엄마에 대한 사랑이 더 깊다는 것을 보았을 때 현대의 외다한 사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